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서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인도도 철강 관세 전쟁 참여 12% 글로벌 세이프가드 부과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서 인도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철강 시장이 보호 무역 기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외국산 철강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서 세이프가드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저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12%의 수입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정부는 예초에 인도가 요구했던 25%보다 완화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철강 보호 무역 기조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멕시코와 말레이시아도 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각국의 보호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대한전선, 미국 전력 슈퍼사이클 올라탄다. 미국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전력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LS그룹의 미국 계열사인 에식스솔루션즈는 변압기용 특수 건선 수요 증가에 대응해 북미 공장 생산 라인을 추가로 증설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가와 변압기 교체 주기 도래로 주문이 몰리면서 현재는 납품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27년까지 미국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LS 일렉트릭도 유타주 공장의 전력기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역시 지난해 미국에서 첫 초고압 진류송전 케이블 시스템을 수주하면서 노후 전력망 교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고요. 미국 정부는 전력망 개선을 위해서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력 기업들이 이 같은 흐름을 기회로 삼아서 현지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 일본 완성차 시장 첫 진출, 캐즘 돌파 신호탄 쐈다. 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지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가운데 SK온이 일본 닛산과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일본 3대 완성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028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4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닛산의 고성능 전기 SUV 모델인 아리아 니스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기존 현대차와 포드에 이어서 미국 내 세 번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미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전역의 신규 공장 4곳을 건설하고 있고요. 모든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18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닛산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향후 SK온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지난해 북미 시장의 부진으로 약 7,9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전기차 라인업 확장이 닛산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이런 여부가 SK온의 미국 성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온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1년 반 만에 공매도 부활, 외국인 투자자 돌아올까? 오는 31일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시연회를 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거래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증시에 복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2차 전지, 로봇, 방산, 조선 같은 업종이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일부 종목들은 대차 잔액 비율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 부활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변동성만 이끌어낼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위기 몰린 바이오, 화장품 건기식 돈 되는 사업 다 한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동물의약품 같은 비바이오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은 기존의 매출 요건이 유예됐지만 최근 관리 종목 지정 기준이 연 매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더 이상 매출 없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앞타머사이언스, 앞타바이오, 박세바이오, 차백식연구소 같은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건기식, 화장품, 동물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본업과 무관한 사업 확장이 연구개발 역량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지만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관세 이야기는 매일매일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만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철강 이야기 아까 나왔었는데 이 미국의 철강 관세가 이 도미노처럼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철강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세이프 가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내놨거든요. 이에 따라서 철강 업체들, 특히 국내 업체들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